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모시지만은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툭튀라는 신종어를 썼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속어로 이제 쓴 거죠. 갑툭튀라고. 이런 속어까지 써가면서 한동훈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당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로 본인이 어떤 경쟁력을 키워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보수 내에서 이렇게까지 상대방 인격적인 모독이 될 만큼의 이러한 언어를 구사를 해서 본인 대통령이 되겠다 내지는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물은 일단 보수 지형의 품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누굽니까? 모래시계 주인공 아닙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는 좌파였습니다. 이런 좌파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좌파들이 싸우는 방식 그대로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 집단을 토대로 한 그런 전략을 지난 총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집단 대 운동권 세력 간의 어떤 대결. 결국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도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권의 어떤 노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이제 선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은 계속 좌파 근성 그대로 가지고 지금 싸우고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스럽습니다. 자,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파로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도 과거에 남로당 군사책이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 좌파 진영의 좌파 진영의 노선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패착이 무엇인지 얼마큼 썩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국민들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집단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반공 노선을 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좌파 진영이 있어본 사람들은 좌파 진영이 얼마나 괴물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됐던 것이 민주화가 인민민주주의로 나아가는 87년 이후에 어떤 그들의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방정국이라든가 아니면 5.16 때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극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4.19 이전에도 민주다, 배고프다, 용산역 철도 노동자 파업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민심을 이용해가지고 공산주의가 파고들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4.19 이후엔 또 어땠습니까? 4.19 이후에 장면 정부 때 어땠어요?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그런 혼란 속에서 더 이상 이 혼란을, 정치적인 혼란을 그냥 두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5.16 혁명 아닙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이러한 좌파들의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누가? 전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그렇다고 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 본인이 뭔데 용서를 하고 용서를 안 하고 해? 본인이 뭔데? 홍 시장은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 본인이
자, 한번 볼까요? 그 당시 그 민심에서는 10% 이상 앞섰다. 그러니까 본인이 10% 이상 앞섰다는 겁니다.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다. 당심에서는 졌다. 그러니까 민심, 그 일반 국민 투표에서는 10% 앞섰지만은 당내 투표에서는 본인이 참패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다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했다. 어떤 혼란, 어떤 대목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 사용이죠. 뭐 혼란스럽게 했으면 무엇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께 알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나마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혼란스럽게 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혼란스럽게 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하고 경쟁을 했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본인이 떨어졌다. 한동훈도 지금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노려서 본인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한동훈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홍 시장은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홍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별로 좋게 좋게 말하지 않죠. 좋게 안 보이는데 내용 자체가 지금 더군다나 보수 내에서 말 제일 어른 아닙니까? 제일 어른이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제일 어른으로서 야, 저 사람 정말 우리 보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국민적인 지지를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오는 한동훈이 같이 커오는 이런 애들을 그냥 싹 잘라버리는 그런 짓을 해서 되겠냐 말이죠, 어른이. 자, 홍 시장은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된다. 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간 검찰직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식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년, 30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검찰총장 퇴임 후에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제 그 기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대목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30년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사실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정당 소속 아니죠. 김문수 전 의원 아닙니까? 도지사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3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지금은 경선의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마타도어를 해가지고 119 전화 사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키웠죠.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 당시 119 소방대원 전화가 오면 관등성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했던 것인데 좌파들이 오히려 그것을 마치 갑질했는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식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어떤 싸우는 방법이 완전히 너무 잡발스럽습니다. 너무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